아트앤테크놀로지 연구소, 그러니까 에이트랩이 카테고리화가 좀 나눠졌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굉장히 큰 꼭지를 갖고 있는 게 볼륨메트릭이었던 거예요. 저희가 아트앤테크놀로지로 해서 다양한 예술과 기술의 만남을 시도해보고 있습니다만은 일단 현재 가장 큰 화두는 XR, 가상현실, 증가상현실하고 인공지능인 것 같습니다. 가상의 캐릭터와 어떤 물리적인 세계가 어떻게 만나는 것인가를 저희가 한쪽 트랙으로 하고 있다면, 볼륨메트릭은 어떻게 현실의 세계를 가상 속으로 집어넣을 수 있는 것인가, 그런 것을 하기에 가장 적합한 매체인 것 같고요. 기술이 없이 예술이 존재할 수 없고 예술이 없이 기술이 존재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서로 존재를 증명하기 위해서 서로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할 때가 되게 많은데, 하지만 저희가 어떤 기술을 위해서 이것을 작품을 만들 수는 없는 것이고, 그렇다면 현재 가능한 이런 볼륨메트릭 기술들을 우리가 왜 어떤 콘텐츠에 담아내야 되는가, 그리고 이 콘텐츠는 왜 볼륨메트릭을 써야 되는가 라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항상 나에게 불이 돼주고 싶어 하셨다. 그런 어머니를 떠나 나는 낯선 나라에 홀로 서 있다. 저희가 제일 먼저 만들었던 프로젝트는 레인 프루츠라는 작품인데요. 그 작품 속에 나타났었던 그 외국인 노동자, 한국에 있지만 존재하지 않는 어떤 사람, 그리고 자기의 실체를 잃어가면서 그냥 떠도는 그림자 같은 그런 사람으로 느껴지는 그런 외국인 노동자. 그 사람이 결국은 한국 사회의 여러 모순과 현실을 보면서 자기의 고향, 자기의 실체를 다시 찾아가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러한 것들을 실제로 시각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매체는 포인트 클라우드화된 볼륨메트릭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원캠퍼스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서 이 프로젝트를 시작을 하게 됐는데요. 처음에 이 프로젝트를 시작을 했을 때는 뚜라가 직접 썼던 이것을 바탕으로 우리 360 실사 비디오로 만들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근데 뚜라의 글을 읽어보고 시나리오화하는 과정에서 이 뚜라의 글이 단순히 뭔가 이주 노동자의 어떠한 삶이나 이런 것들을 그냥 서술하듯이 표현한 게 아니라 굉장히 시적으로 많이 다가왔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볼륨메트릭이라는 기술을 통해 가지고 뭔가 좀 더 시적으로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시작을 하게 되었고, 공간 배경은 라이다 스캔으로 스캔을 했었고, 실제 움직이는 인물들은 에이저 키넥트로 캡처를 했었거든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 자기 정체성을 잃어가는, 혹은 자기 자신을 잃어버린 어떠한 이주 노동자의 삶을 이미지로 표현하기 위해서 가장 적합한 매체였다, 정확한 매체였다라는 생각에서 볼륨메트릭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레인 프루츠는 버드핸드라는 회사에서 같이 협업을 하게 되었었는데요. 그 세르지오와 함께 이 작업을 하게 되었었고, 언어적 소통부터 기술적인 소통까지 굉장히 하나씩 그냥 발걸음을 맞춰가는 과정이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촬영 전 단계에서부터 세르지오가 어떻게 촬영을 하면 좋을지에 대한 아이디어를 주면은 그거에 맞춰가지고 제가 문서화 작업을 하고 또 주고받고, 저는 이제 선형적인 영화 편집에 굉장히 익숙한 사람이다 보니까 인물의 위치값이나 혹은 이 배경의 위치값, 이 인물이 어떻게 움직여야 되고 어디서 사라져야 되고 기초적인 것부터 세세한 것까지 굉장히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작업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이 기술을 이용을 해서 어떤 가치 있는 것들을 저장할 건가, 어떤 가치 있는 것들을 가상 공간에서 붙잡아 둘 것인가에 대해서 명인이신 김덕수 선생님과 컨택을 해서 사물놀이를 작업하게 되었습니다. 되게 많은 것들을 시도해보고 싶었으나
기술적으로 되게 비용이 많이 나가는 기술이었고, 지금 사물놀이를 연주해 주실 선생님들께서도 한 번 할 때 에너지가 너무 많이 빠져나가는 작업이라 실제적으로 진짜 한두 테이크 만에 끝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폭발적인 에너지랑 그리고 와 이게 베스트다 라고 할 정도로 정말 베테랑이셔가지고 잘 해결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작은 공간에서 촬영을 했는데 VR 공간에서 되게 우주와 같은 넓은 공간을 표현하려고 했기 때문에 이 좁은 공간에서 촬영을 한 것을 VR 공간으로 이주시킬 때 떼어놓는 것, 그리고 넓게 펼쳐놓는 것, 이런 것들을 해결하느라고 되게 애를 많이 썼던 것 같고, 그런 것들이 코드나 어떤 프로그래밍 언어로 해결이 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좋은 개발자랑 아티스트를 만나서 서로 R&D를 하면서 잘 풀어나갔던 것 같습니다. 현장에서 촬영할 때 어려웠던 점은, 사물은 같이 합주를 하는 어떤 앙상블이 되게 중요한 작업이었는데, 이거를 한 명 한 명 다 해가지고 붙이기에는 또 뭔가 이 시너지 앙상블이 나오지 않을 것 같고, 그래서 되게 테이크를 쪼개서 시도를 했었는데, 하나의 마스터샷 개념으로 일단 한 번 다 모여서 찍고, 그 다음에 2명씩 나눠서 그렇게 테이크를 한번 확보를 하고, 마지막에 또 개별 샷들을 찍고, 이렇게 접근을 했던 것 같습니다. 사물이라는 것이 4가지 원소, 물, 불, 바람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실제로 그것들이 우주의 어떤 원소들이 우리의 아티스트들과 만나서 같이 협연을 하면 어떨 것인가. 그래서 파티클이라는 말 자체가 어떤 원소잖아요. 다양한 원소들을 실사로 찍은 저희의 사물놀이 연주자들과 함께 섞어보는, 그래서 우주와 파티클과 그리고 실제 사물놀이가 함께 어우러지는 이런 코스믹 판타지 같은 것을 하기 위해서는 또 역시 사람의 형체가 해체되었다가 원소가 되었다가 사람이 되기도 하는 그런 볼루메트릭 기법이 필수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사물 공연을 보다 보면 사물놀이의 이미지가 색으로 되게 기억이 많이 남더라고요. 이 VR 작품을 보시는 분이 하나의 음악 경험, 음악 체험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내가 본 어떤 강렬한 색에 대한 경험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색연출에 되게 신경을 많이 쓴 것 같고, 악기도 4개가 나오고, 이것들이 하나의 되게 원소를 상징을 하고, 또 동서남북으로 배치를 해서 또 사방향을 만들고, 이런 것들이 와닿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고유의 색이 주는 어떤 에너지를 음악과 느끼길 바라면서 그렇게 색을 구분지어서 연출을 한 것 같습니다. 김덕수 선생님과의 연습과 작업 경험은 저에게는 정말 영광이었는데요. 아카이빙의 의도도 있고 잘 연출을 해봐야겠다, 그런 생각으로 작업에 임했던 것 같습니다. 시게임은 사실은 처음에는 이제 타이탄이라는 이제 360 VR 작품으로 처음 생각을 했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360 VR 작품들을 보면서 사람들은 360도에 되게 집착을 많이 하는데, 사실 우리 시선은 360도를 한꺼번에 볼 수가 없어요. 한 번에 보는 건 사실은 180도 안 되는 곳이란 말이에요. 시선 돌려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내가 적극적으로 돌아봐야지 보이는 공간을 뭘로 채울까라는 고민을 좀 했었고, VR 작품이 재밌는 작품들은 보면 가장 공감이었던 작품들은 다 공간이 되게 좋았던 곳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좋은 공간에서 찍으려고 노력을 했고, 그 공간에 가고 났더니 이제 볼메트릭에 대한 욕심이 좀 생긴 거죠. 처음 원했던 거는 이 공간을 사람들이 돌아다니다가 어느 순간에 이 시킴이라는 굿을 경험하게 해주고 싶다라고 이제 처음 시작을 했었고, 그리고 굿이라는 것 자체가 망자들도 있고, 뭐 그러니까 앞에서는 정말로 시킴을 굿을 하고 있지만, 내가 VR을 쓰고 뒤를 돌아보면 거기에는 여기에 리플렉션된 어떤 망자의 모습이라든가 아니면 여기에 다른 모습들이 나오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그거를 포인트 클라우드로 표현을 해보자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볼메트릭을 가지고 오게 됐습니다.
극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 우리가 평소에 안 하던 경험을 하게 해준다는 점이 되게 좀 매력으로 다가왔어요. 그래서 사실은 살면서 내가 굿을 볼 일이 몇 번이나 있을까 그런 것들 생각을 하다가 가서 이제 부탁을 드렸죠. 처음에 제일 큰 고민은 사실은 이제 이 긴 식기굿이라는 거에서 어느 부분을 얼만큼을 내적으로는 그게 제일 고민이었고요. 연출로서 고민했었던 거는 화면에 보이지 않는 부분을 어떻게 채울 것인가라는 거였어요. 이걸 굉장히 연극적으로 정말 굿이 끝나고 났더니 어딘가를 돌아보면 정말 망작 올라가는 것 같은 모습을 연출을 해볼까 이런 고민들을 좀 했었고 그런 고민들에서 여러 가지들이 시도됐었던 것 같아요. 원래 사실은 제일 하고 싶었던 거는 볼륨메트릭이라는 공간을 사람들한테 더 경험을 많이 하게 해주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 공간 내에서 정말 그 씻긴 곳을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내가 다가갈 수 있게 만들고 싶었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만져지진 않더라도 마치 망자들 옆에 혹은 그 씻긴 곳을 하고 있는 사람들 옆에 내가 가서 그 무대를 진짜 정말로 경험하게 만들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국제교류재단이라는 곳에서 이거를 전시를 하고 싶다라고 먼저 선뜻 얘기를 해주셨고요. 좀 재밌었던 지점은 외국인 대사분들이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샤머니즘이 어떤 전 세계 공통적인 어떤 그 컨텐츠 중에 하나구나. 시각예술가라는 어떤 자의식의 일부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무엇을 볼 거고 어떻게 볼 거고 이런 거에 좀 연결되는 지점인 것 같고요. 영화라는 거의 미장센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사실은 3D 화면을 2D 안에 어떻게든 우겨 넣으려고 만들었던 건데 그렇게 안 하고 하는 것들에 대한 고민을 좀 시작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인간 중심적인 사고에서 좀 벗어나는 저한테 그런 시선을 볼륨들이 좀 주는 것 같아요. 내가 있는 공간에서 내가 더 작아질 수도 있고 더 커질 수도 있고 이런 것들 내가 저기에 진짜 점일 수도 있고 점들이 모임일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저한테 주는 좀 자극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어떤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아니고 길을 만들면서 가는 사람들이거든요. 볼륨메트릭의 어떤 미학이 나오고 그것이 저의 주제를 더 승화시키기도 하고 그리고 그것의 한계 때문에 저희가 하고 싶었던 걸 못하기도 하고 이런 어떤 과정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작업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의외로 그런 단순한 것들 속에서 저희가 애초에 의도했었던 그 의미나 미학을 느끼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 과정에서 부산물로 나온 아니면 생각하지 못했었던 아니면 타협했었던 부분들이 여전히 저희가 가져가고자 하는 그 마음가짐이나 태도를 잃지 않았었을 때 굉장히 많은 세계의 사람들과 공감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았던 것은 어떤 그 수학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Fly to You가 또 어떤 식으로 굉장히 독특한 한국적인 상황이고 사실 그들에게는 없는 문화고 뭐 이런 것들이 그들에게 또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굉장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레인프루츠를 완성하고 2021년부터 이제 취재를 하게 되었었고 실존하는 인물들이 실제 만나지 못하는 현상이 있는 거잖아요. 이들의 기록이나 혹은 이들의 이야기들을 어떠한 아카이브 형태를 만들면 좋겠다라는 계획에서 출발을 하게 되었었고 거기에서 이제 왜 VR이어야 할지부터 시작을 해서 그러면 이 이산가족의 이야기를 어떤 표현 방식으로 풀어낼 수 있을지에 대한 많은 리서치와 또 많은 토론이 있었었고요. 평창에 거주하고 계시는 강송절 할머니의 실제 이야기를 바탕으로 볼륨메트릭 기술을 활용해서 그 강송절 할머니의 과거의 이야기서부터 실제 만나고 싶은 샛별 언니의 간절한 그리움을 담은 VR 다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라지는 인물들 혹은 사라지는 공간들에 대한 아카이브로서의 볼륨메트릭 효과 그리고 그것의 의미라는 것들이 굉장히 키워드로 저한테 강하게 다가왔었거든요. 고령이신 이산가족 분들의 이야기를 어떤 볼륨메트릭 캡처 기술로 이 현실에서 이루지 못한 어떤 상봉의 기회나 혹은 그 뒤에 후손들이 이 실제 주인공들을 보고 싶어 할 때 기록을 남겨둔다면 나중에 더 첨단 기술로
이분들을 만날 수 있게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출발점에서 볼륨 매트릭이라는 기술을 좀 활용하게 되었고요. 고향 떠난 지가 뭐 벌써 70년이 넘었으니까 그저 꿈같지요. 강성잘 할머니가 실제 겪었던 과거의 이야기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파편화되어 있었고 어떤 하나의 선형적인 어떤 시간의 형태로 구성하기라는 굉장히 좀 어려운 상태였었거든요. 애기 노는데 애기 낳으면서 제가 실제로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가보지 못했던 곳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어떻게 이미지로 좀 구현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과거의 이미지들을 보다 입체적이고 보다 좀 풍부한 어떤 색감을 활용하고 그다음에 기억의 어떤 작은 조각들 그런 것들을 좀 표현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볼륨 매트릭 기술을 활용한 포인트 클라우드 이미지를 만들고자 했었고 가장 중요했던 볼륨 매트릭 기술 중에 하나는 너프라는 기술인데요. 카메라로 2D 이미지로 찍은 것들을 여러 장들을 겹쳐서 3D 이미지로 만들어주는 어떤 하나의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남과 북을 가로막는 철책선 너머서의 공간을 실제 경험하거나 가보지 못하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너프라는 기술을 통해서 물론 뭐 완벽하게 구현되지는 않지만 그 철책선을 넘어서 보는 경험을 어떤 유저에게 좀 전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강성잘 할머니의 어떤 경계에서 가로막혔던 자신의 이야기나 자신의 진심을 조금 활용해보는 것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그런 기술들을 활용하게 되었습니다. 플라이투유는 그레이드 이터나라는 아티스트와 저희가 협업을 하게 되었는데요. 우리는 너무나 이제 몸으로 체득돼 있고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분단의 상황이 외국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특이한 상황일 수도 있거든요. 특히나 남과 북이 어떤 철책선 하나로 가로막혀 있고 실제로 통행도 안 되고 또 만나지도 못하고 서신 교환도 안 된다는 특수한 상황들을 좀 얘기하는 과정도 좀 필요했었어요. 그래서 그리운 대상에 간다라는 어떤 개념이거든요. 너에게 간다라는 어떠한 감각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였고 VR을 쓰고 대리 체험한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체험일 뿐이지 실제의 경험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그레이드 이터나와 좀 얘기를 많이 하려고 했었고 이 공간에서 이 유저들이 어떻게 대상을 바라보고 이 유저는 또 어떤 것들을 느껴야 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볼륨 매트릭에서만 느낄 수 있는 어떤 감각들을 좀 많이 얘기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앞으로 뭐 어떤 작업을 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근본적으로 그런 질문부터 시작을 하면 되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실감 콘텐츠 작업을 계속 할 것이냐. 이 질문이 저한테는 좀 의미가 있는 게 생각의 구조가 굉장히 달라진 거죠. VR 작업 전과 후로 생각을 해보면 기술들을 계속 연구하고 리서치하고 이 이야기에 맞는 어떠한 표현 방식 혹은 뭐 기술 구현 방식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하는 과정이 되지 않을까. 이 볼륨 매트릭 작업을 하면서 좀 그런 부분에서 좀 의미가 있었지 않나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시 왜 볼륨 매트릭이냐, 왜 널프냐 라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얘기를 왜 일반 다큐멘터리로 찍지 않고 이것을 했는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해답을 계속 찾아가는 과정이고 어떤 것은 만족스럽고 어떤 것은 사실 만족스럽지 않고 그렇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일반 TV 다큐나 아니면 일반 애니메이션이나 뭐 이런 데서 느껴질 수 없는 그러한 성취를 이룬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조금 더 확장시키고 저희가 기대만큼 나오지 못한 저희의 잘못일 수도 있고 기술의 잘못일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여전히 저희의 바운더리 안에 녹여내면서 이것을 완성도 있는 하나의 예술 작품으로 만들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것이 지금 가장 큰 고민입니다. 또 기술 시장에서 얼마나 또 많이 발전을 하고 얼마나 또 우리한테서 또 멀어지게 될지 저도 예측할 수는 없어요. 물론 모든 것들이 다 의미는 있지만 기술들도 약간 유행을 타긴 하는데 유행과 상관없이 어떤 주제적인 의미에서 좀 중요한 매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어떤 의미를 함유하고 있는가라는 게 이제 저희들 좀 해주는 말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어느 날 이승우 선생님께서 저한테 말씀해 주신 거기도 한데 우리가 같이 연구를 하는 동료로서 한번 해보자 이런 말씀 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작업을 할 때도 이건 될까? 이것도 될까? 아 이건 안 될 것 같아. 이렇게 좀 탐구하면서 만들어가는 게 되게 재밌었고 저한테는 굉장히 큰 기회였고 뭐 힘들기도 했지만 굉장히 저 스스로도 발전하는 시간이었다고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이 AT랩이
다른 프로덕션 컴퍼니와는 좀 다른 점이 있다라고 하면은 실험적인 것들을 많이 하고 그리고 그 실패를 좀 두려워하지 않고 더 많이 실패하게끔 더 많은 시도를 하게끔 그런 것들을 독려하고 큰 놀이터 같은 공간이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굉장히 다른 세상이 열릴 것이고 우리가 기술을 통제하고 썼다고 생각하는 뭐 그런 시대가 끝나고 있다. 기술한테 어떻게 우리가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인류 문명사적인 파라다임이 바뀌고 있고 창작이나 예술이나 콘텐츠도 굉장히 많이 바뀔 것이고 그래서 사실 저희 AT랩 같은 경우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미래의 본류이고 저희가 하고 있는 이런 작업들이 결국은 한예종 전체나 영상원에서 어떤 필수적인 것들이 되어가는 그런 것들의 시금석이라고 생각하고 저희가 계속 그런 토양을 연구자들이나 창작자들이나 학생들한테 제공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